7일 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민간 고용지표 호조 등으로 다우지수가 또 새로운 최고치를 세웠으나 랠리 두속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강보 합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3%와 0.1%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05%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4년 반 만에 최고치에서 조정을 보이며 주춤거렸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유럽 인수합병 재료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영국은 0.07%,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35%, 0.62%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동시장의 여건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고용계획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월 미국 민간 순고용이 19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7만 명을 크게 앞지른 것입니다. 1월 내구재 주문은 앞서 발표된 5.2% 감소에서 4.9% 감소로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상승폭은 강보합 정도에 머물면서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숨고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 사상 최고가 경신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2020 정도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IT주들은 올랐지만 니케이 지수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엔저 영향으로 자동차 주들은 부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닥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은 유지했지만 전고점에 가까우면서 이제 조정이냐 추가 상승이냐 우려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전망해보고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 짚어보고요. 종목 추천까지 들어보는 이상로 모닝브리핑부터 함께합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네, 다우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지만 일단 분위기는 조금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오늘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전화 연결을 하게 됐는데 정말 죄송하고요.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지키러 가는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0.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일단 경기 부양에 대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게 가장 크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경기 회복에 대해서 좀 더 크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 증시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그런 차트고요. 다만 지금은 파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국 증시 안에서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나스닥 지수거든요. 나스닥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어느 정도는 기술주 위주의 어느 정도 종목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주 위주의 종목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상태인데요. 바로 경기 부양이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상태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위주로 그만큼 애플이나 구글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고용지표의 회복이겠죠.
지금은 고용지표 자체가 ADP 민간 고용에 의하면 예상 밖의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치를 나타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 자체는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경제 성장률도 아니면 양적완화 정책도 아닙니다. 바로 고용지표라는 거죠. 고용지표를 낮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금 양적완화 그리고 저금리 유지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고용지표가 좋아지는구나. 그럼 미국 증시가 하는 만큼 노력을 하는 만큼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는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어느 정도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바로 유로존에 대해서 GDP 성장률이 0.6%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가 자체는 유로존의 주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어느 정도의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흐름 자체는 중국의 내수에 대한 확대를 조금 더 불러일으킬 수 있겠고요. 중국의 수출이 지금 유럽과 미국에 대해서 지금 3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유로존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지금 캐파가 계속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당연히 정책적인 변화가 시급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신고가 행진에 국내 증시만 조금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제 일본 증시도 2% 이상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 증시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도 물론 있겠지만요. 아베노믹스가 제대로 먹혀들면서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나온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일본 중앙은행 총재도 임명이 됐죠. 구로다 하루이코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는데 상당히 한국에서는 좋은 입장이 아니고 또 미국을 한 번 더 예를 들자면 미국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본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겠고, 우리가 왜 오늘 일본 증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차트를 조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하단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지지 테스트를 거치고 난 다음에 크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쉬지 않고, 지금 갭을 동반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길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속적인 추세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락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렇게 박스권 자체가 오래 있다 보니까 크게 분출될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 거의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죠. 추세적인 하락 안에서도 지금 갇혀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코스피나 아니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크게 갈 수 있던 장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2009년도부터 지금 2013년도까지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 자체는 일본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크게 분풍이 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양적 완화라는 게 상당히 투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자체가 지금 일본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한국에도 곧 그런 분위기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절대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되는 입장이지 파시는 입장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주식을 사야 할 때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사볼까요?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또 2만 원까지 내려 올라왔는 상태인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카지노에 대한 수혜를 받는 업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제적인 정세를 한번 판단을 해보면 마카오가 카지노로 가장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개그맨 모모씨 같은 경우에도 마카오에서 카지노를 했다가 잡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대신에 마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는 별이라고 표현한다면 한국의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뜨는 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통계치로는 좀 나타나는데 중국에 대해서 유입 인구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제주 워커힐 같은 경우에는 호주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1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바로 서울 워커힐에 대한 실적 부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실적 호주세는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내수적인 변화를 조금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증시가 올라간다면 발맞춰서 경기 부양주가 가야 되지만 경기 부양주보다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내수 확대에 따른 수혜주가 먼저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중국이 어느 정도 내수 확대라는 본격적인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도 가격은 21,650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책적인 수혜를 앞서서 올라간다면 여기 이 부분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안정되는 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각인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지금 19,000원 그리고 17,500원 그리고 21,000원까지 세 가지 선을 그어놨는데요. 이 선을 유심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선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지금 가격대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2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조금 하시면 좋겠고 2만 원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23,000원까지는 홀딩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앞서 있던 21,650원을 뚫는다고 좀 생각을 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손절가를 잡는다면 하단에 19,000원을 손절가로 조금 정하셔서 그 정도 투자 전략에 조금 유의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파라다이스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볼게요. 오늘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2월 1일에 추천해 주셨던 SK하이닉스 24,000원 정도에 들어가서 26,000원대까지 목표가를 도달했었는데 어제 엊그제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한 이틀 정도 한 10% 정도로 오르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26,000원에서 27,000원 정도의 네. 목표가는 사실 단기적인 목표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라인이 전고점 저항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영역으로 좀 진입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도 앞에서 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박스권 상단 부분을 완전히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 앞에 저항 라인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상승 기조를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기적으로 3만 원권까지도 주가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이제 뭐 이때까지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중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조정을 좀 거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장세 자체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게 될 경우에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에서 이 하이닉스가 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의 흐름이 그다지 요즘 강하지 않은데요. 뭐 신고가에 바짝 붙어 서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은 새롭게 상승하는 종목군은 오히려 이 하이닉스 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상승을 또 했을 때 앞으로의 전망치가 역시 그 전기 전자 업종에서 이쪽에서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 전략을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결국은 이제 시장이 매수가 움직이는 쪽으로 종목들이 움직이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중요하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3만 원대까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오늘의 유망 업종을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부분인가요? 예, 오늘은 M&A 관련주인데요. 네. 시장에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 인수 합병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는 형태로 이제 경영권을 넘기는 식의 대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부터 올 초 사이에 계속 집중이 되면서 거기에서 주가의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M&A가 나오게 되면은 기존의 어떤 주가 가치보다 한 2배 정도 올라버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M&A 내용만 좀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아니면 가능성만 나오더라도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 또 그냥 설만 있어도 주가가 뭐 상한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또 심지어는 뭐 점 상한가를 간다든지 이런 식의 진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잘만 좀 편성을 한다라면은 수익을 상당히 많이 올리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편성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정상적인 투자가 아닐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의 상승과 그 다음에 중소형주의 상승이 상당히 좀 뚜렷하게 엇갈리는 상황이고 또 특정 매수가 몰리는 종목, 또 이벤트가 있다든가 아니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만 매수가 몰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M&A라는 부분도 사실은 하나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흐름들을 잘만 노리신다면은 고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데요. 네. 단지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역시 그 기대감에 의한 단기 급등 형태가 많기 때문에 역시 주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분할 매수라든지 조정 시 접근하는 전략이 꼭 좀 필요하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에 또 M&A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도 안 나오고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가는 형태고요. 초기 상승이 1,000원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였는데 지금 이미 4,000원대를 넘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얘기가 좀 나오면 주가의 급등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금호종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점 하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금융에서 이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하고 나중에 뒤에서 대우증권이 인수 전에 가담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기업 내용은 그렇게 썩 좋을 게 없습니다만은 M&A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뜨니까 두 회사 모두가 가격적인 부담감을 좀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막상 그 인수 절차를 밟게 될 때 입찰을 안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급락이 나와버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도 분명히 안고 있다는 부분을 같이 감안을 하셔서 좀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단기적인 전략, 이렇게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유망 업종으로 M&A 관련주 말씀해 주시면서 위험 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조정 시 매수하시라 당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종목은 SAMT라는 종목인데요. 네. 그 반도체 쪽에 마케팅을 전담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도 시가총액이 좀 큰 편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M&A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 흐름은 상당히 강합니다. 매수세도 강하고 여러 가지로 뭐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역시 지분 매각에 따른 경영권 양도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M&A 형태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도 좀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만 우선은 유효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손절 라인이라든지 또 조정시 매수라는 개념을 꼭 좀 적용을 하셨으면 싶습니다. 특히 요즘 장 자체가 계속해서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시기가 쉬운 시점인데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 나오게 되면은 또 순식간에 종목들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라는 개념을 꼭 좀 적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매수가는 3,000원에서 3,1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250원에서 3,300원 정도, 그 다음에 손절 기준가는 2,9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SAMT까지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산업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신창원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규 시청 여러분, 청송산업 신창원입니다. 네, 코스피 일명 균형표에서 이 기준선과 전환선이 횡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정신병원에 갔더니만 사람 너 미쳤지 이러면 한 명도 자기 미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미친 사람은 아무 대답 없는 사람이 가장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장 자체가 여러분 2025포인트 이유 없이 서고 있죠. 2025포인트. 우리가 장을 외면적으로 볼 때하고 내면적으로 볼 때 틀립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는 장 자체가 신고가, 우리가 외면적으로 지금 보는 게 이제 보통 전문가들이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 S&P 반도체 지수 지금 외면적으로 볼 때 전부 지금 신고가 갱신입니다. 이 가장 이제 의구심이 나는 게 신고가 갱신인데 우리나라 주식은 왜 이렇게 자꾸 왜 이제 그 외면적으로는 상승하는데 내면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개인들을 물리기나 이걸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피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피보 차트를 보시면 연 3일째 큰 폭의 하락이거든요. 이제 시가, 종가, 시가, 종가, 시가, 종가 이런데 3일 연속 이제 우리 개인들이 소위 말해서 계속 이제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물을 먹이고 있는데 선물로 보면 이제 푸시죠. 이제 주식은 계속 이제 플러스인데 내면적으로 보면 계속 푸스를 이제 영향을 주고 있죠. 푸스를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제 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괴롭습니다. 실제로 지금 장이 근 한 10일 동안 보시면 10일 동안 보면 하루 빼놓고 계속 푸장입니다. 계속 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하면은 이제 푸장, 굉장히 괴로운 장. 그러니까 사기만 사면 물려 들어가는 그런 장세를 계속 보이는데 왜 이런 장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물 문제거든요. 이제 선물이 계속 이제 개인들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개인들을 먹는 거를 물고 늘어지는 부분인데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누차 제가 3주째 이야기했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안 들으니까 보통 그런 거를 참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야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제가 그 아침에 굿모닝 대박 예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도 고민스러워.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은 자꾸 사대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미국 신고가 났다.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났다니까 우리도 신고가 나겠지. 나고 공격적으로 매수하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925포인트에서 제가 계속 이제 여러분이 현금화하세요. 현금화 주고는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내 아침 방송 볼 때는 그렇구나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는 자기가 무슨 말 하지 이런 식으로 보면 그 증거 예로 이제 선물이 어제까지도 사가지고 요즘 아침에 2천억 사가지고 손절매 치고 계속 아직까지 2조 천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2조 천억이요. 지금 한 주 남았는데 아직 2조 천억이 선물이 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한 75만 원 정도 먹고 있어요. 평균으로 따지면. 그러면 바닥에 사는 사람들은 먹고 있지만 최근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계속 손절매 나옵니다. 최근에 바닥에 샀던 사람들은 돈을 먹고 있지만 최근에 샀던 사람들은 매일 손절매를 지금 치고 있거든요. 손절매를 계속 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답습하셨잖아요. 1월 달에 한 3,500억 잃었거든요. 잃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공부해라 해도 공부 안 하고 온 동네 방송 봅니다. 문해 같은 그런 방송 보면서 그런 앵커 말 들으면서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격적으로 해요. 지금 모든 데이터를 보면 모두 주가 상승으로 나오죠. 상승으로 나오는데 상승 분위분이 내용적으로 볼 때 전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는 건 뭡니까? 계속 여러분 지금 물려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이 했죠. 프로그램 매수를 줄이고 있다. 프로그램 매수를 줄이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프로그램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섰거든요. 매도로 돌아섰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 이 그 글로벌 증시의 이 틈을 타서 이 상승에 타서 기관들이 물량을 확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일단 현금화를 30%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번 주 그 월요일날 아침에 제가 주식 성천에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삼성전자의 최근의 거래량을 한번 보자 했는데 삼성전자를 지금 가격대에 사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를 누가 사줘야 되거든요. 사주면 결론은 치열한 공방이 있는데 과연 이 개인 중에 삼성전자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기관들도 삼성전자를 지금 팔고 있거든요. 이제 한 달 전에 샀다가
한 달 전에 샀다가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를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삼성전자를 150만 원 이하에서는 사지만 150만 원 이상에서는 안 삽니다. 손바뀜이라든지 이런 부분 선물 때문에 조금 팔고 사고 이 부분이 이제 지금 150만 원 이상에서 삼성전자를 사지 않고 있거든요. 사지 않는다는 증거가 삼성전자가 150만 원 이상 올라갈 때 보면 선물 때문에 하루 붉은 거 나오고 이때 이날 뭡니까? 기관들이 선물 콜에서 푼 가는 날 빼놓고 삼성전자를 계속 그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의 상승에 따라서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장 자체가 지금 계속 정강후약 이런 모양을 보이는데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아무리 제가 일러도 외면, 이거 들을 때 빼놓고 외면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속 물려 들어가는 자리죠. 지금 계속 종합주가지수는 뜬다.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뛰면 여러분 종목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종목은 안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보시면 보통 주가가 캔들 차트가 주가 꼭지 때 긴 장대가 나오면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팝니다. 그 바닥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닥에도 보면 주가가 캔들이 크면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파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는 안 죽이고 있습니다. 왜 데이터를 안 죽이냐면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떠넘기려고 데이터를 안 죽이기 때문에 물량을 과감하게 좀 줄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워낙 쓴소리를 해버리고 대놓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 친구는 원래 저런다. 그 여러분 계속 물리잖아요. 계속 몰리는데도 저 말을 안 듣는데 참 답답한 말 이런 형언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고요. 지금 어쨌든 간 개인들이 서서히 오늘 제가 볼 때는 어제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 주가가 여러분 보시면 33포인트 갔다가 종가 20에 13포인트 물론 그 전날도 마찬가지고 그 전날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3일 연속 여러분들이 하루에 장중에 20포인트 물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배웠죠. 꼭지의 흑산병이라고. 여러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 지금 현금화에 진짜 조금 줄여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주가가 신고가 2042포인트를 뛰어넘었을 때 이때 추격 매수 해봐야 지금하고 2030포인트 파면 10포인트 차이 해봐야 0.45p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현금화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현금화를 분명히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둔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종목을 보면 여러분 자동차 안 된다 할 때 자동차 주식을 시세를 많이 냈습니다. 또 조선 안 된다고 떠들었죠. 조선 안 된다고 하니까 조선주를 어제부터 또 땡기고 있습니다. 땡기고 있는데 결론은 이 장 자체가 여러분 주식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여러분 돈 뺏으려고 눈이 벌겋게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세는요. 여러분 굉장히 돈 먹기 사실 여러분 주가가 상승하면 뭐합니까? 상승할 때 천천히 올라가는데 3일 뛰어가지고 주가 상승 100포인트 띄운 후에 여러분 물리게 합니다. 그러면 물리더라도 1등 주식에 물려야 되는데 1등 주식 코스닥 좀 든다고 또 코스닥 쪽으로 몰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1등 주식에 치중하는 모양. 그래 그 1등 주식 안 하려면 여러분 매매하지 마십시오. 매매 안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를 처음부터 사기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한 주 사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여러분 굉장히 쉽다는 것을 누차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는 여러분 며칠 후에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이 쉬죠. 예, 전환선과 기준선이 있으면 당연히 선행 스팬 1도 오늘부터 쉽니다. 전환선과 선행 스팬 1이 쉬면 주가는 무조건 쉬거든요. 그래서 선행 스팬 1, 2가 쉴 때는 여러분 보통 쉬어가는 장세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직까지 장 자체가 여러분 본격적인 반등은 아직까지 한 7일 정도 6, 7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최근에 주가 급락은 분명히 안 나옵니다만 행복 국면이 6, 7일 정도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현금화 후에 분명히 변곡점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쉬어가는 것도 분명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장 자체는 지금 계륵입니다. 계륵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는 여러분 전략 매수, 전략 매도는 굉장히 힘들고 분할 매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를 꼭 한번 봐주시고 산령전 주가가 탄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제도 삼성전자가 마이너스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삼성전자 주가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중에 상해 증시가 굉장히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상해 증시 큰 폭이 벌어진 날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해 증시가 오늘 기준선을 뛰어넘는지 안 뛰어넘는지 꼭 보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선물 동향을 꼭 한번 체크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십시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지금은 신중해야 할 때다, 분할 매도해야 할 때다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최명성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동방성기입니다. 네, 자본재 조선 관련주입니다. 선박용 배관 및 해양 플랜트 제작 및 생산을 비롯한 수리 전설업 도장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한 편입니다. 유보율이 11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 비율도 양호한 편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5,100원에서 5,400원으로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5,90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2% 정도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5,000원입니다. 총 주식수가 6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승 시에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산 신공항 테마주입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월 28일 추천해 주셨던 포스코 ICT AS 받아보겠습니다. 무난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의 AS 종목은 포스코 ICT입니다.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분야입니다. LED 조명, 스마트 그리드, 클라우딩 컴퓨터 등 신성장 사업에 주력하는 회사입니다. 철도, 신재생 에너지, 원전 사업 등 녹색 분야 사업도 강화하는 기업입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양호한 회사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포스코로 약 73%의 지분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약 8%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일단 절반 이상이나 아니면 전부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4일 만에 8% 정도 수익이면 상당히 좋은 수익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1년 은행 이자가 3%입니다. 1년 365일 동안 은행에 돈을 넣고 기다려야 3% 돈을 주지 안 기다리면 3%도 안 줍니다. 4일 만에 8% 수익이면 큰 수익이니 욕심내지 마시고 과감히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들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정보나 이상, 상상, 꿈, 기대감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돈을 벌려면 항상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저도 과거 주식하면서 한 달 수익 300%, 500%, 700% 수익까지 수익을 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코스닥이 폭등하는 시절이었고 누구든지 사놓고 운이 좋으면 수백 프로는 금방 수익이 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변하고 하락장이나 코스닥장이 안 좋을 때는 과거 큰 수익을 냈던 상상이나 이상, 꿈에 사로잡혀서 주식이 수익이 났다가 떨어지는데도 더 상승한다고 계속 기다리다가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깡통입니다. 이 시장에 있어서 진정한 고수는 1년 수익 20에서 30% 내지 50에서 100% 수익을 내도 진정한 고수이자 엄청난 고수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항상 1년에 수백 프로, 수천 프로를 냈다는 사람들이나 상상에 젖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니 항상 현실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없는 이상이나 꿈은 모래밭에 성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예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3월 7일 목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삼성전기를 꼽았는데요. 최근 쿤산법인의 1,100억 원 수준의 증자를 단행해 중국 업체로 메인 기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투자 의견은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하나금융지주를 꼽았는데요. 대내외 경제지표 개선 및 부동산 정책 완화 기대감으로 은행업 업황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신영증권은 컴투스를 꼽았는데요. 3월과 4월 기대작 집중 출시되면서 게임 흥행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7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유진투자증권인데요. LG 디스플레이를 꼽았습니다. 올해 1분기 이후 빠른 실적 회복과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강화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 시장 지배력 등에 주목하면서 계절적 비수기가 마무리되고 수요 회복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권고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48,000원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HMC 투자증권인데요. 자회사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이익 창출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1만 원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승훈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전략 세워주시죠. 예, 글로벌 증시가 정치적인 변수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억제책이라든가 이탈리아의 선거, 그리고 미국의 시캐스터가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의 등락으로 시장의 우려를 표시하고 있을 뿐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자체는 외국인의 매수세의 강화가 지수 상승세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미국의 양적 완화 같은 통화 정책의 지속에 대해서 지금 신뢰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흐름이 일단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부에 대해서도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고, 삼성전자가 또 스마트폰이 공개되는 등 주변 여건도 우호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수급 자체가 기관의 펀드 환매로 인해서 상당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업종에 차별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서 종목을 슬림화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신규 편입 종목은 삼성전기던데요.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쿤산법인의 1,100억 수준의 증자를 단행을 하면서 중국 업체로 메인 기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중국 내 피처폰 시장을 저가 스마트폰이 대체함에 따라서 삼성전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고사양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 올해 실적 개선 폭이 상당히 큰 IT 업종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승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현재 목요일장 출발을 27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동시효과 진행 중입니다. 예상지수는 0.03% 오른 202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떠한 점들을 살펴봐야 할 것인지 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오늘장 살펴봐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미국 은행에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이제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 대형 은행들이 이제 평가 대상이고요. 미국 이제 연준에서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3월 14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은행들의 배당금을 지급 허용하느냐, 아니면은 재본 재확충을 할 것이냐에 따른 지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또 미국 무역위원회 ITC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현재 애플이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면은 미국에서 판매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결국에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ITC에서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 상장주의 상장이 하나 있는데요. 윈팩이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윈팩이라고 했을 때 이제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코스닥에 상장되는 이 윈팩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후공정 중에서도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를 이제 주력으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후공정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특징적인 것이 있죠. 최대 주주가
KI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확정 구멍가가 이제 4,000원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 점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경제 지표가 이제 또 발표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많이 호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 수당에 대한 청구 건수 오늘 경제 지표 발표가 하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1월 무역 수지 경제 지표 발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유럽 존에서는 이제 뭐 ECB 그리고 BOE에서 오늘 금리 결정이 좀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ECB라고 했던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BOE라고 했던 영국의 영란은행입니다. 오늘 이제 통화 정책회를 열고 추가 부양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유로존과 영국 경제지표 부진들을 감안을 해서 본다면은 영란은행은 이르면은 이번 달에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유럽중앙은행에서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시사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점에 대한 체크포인트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또 지수의 또 방향성이 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 이슈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시황으로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예상지수 2020포인트고요. 그리고 코스닥 예상지수 544포인트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계속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유효한 시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오늘까지 지수를 2000포인트를 테스트해 성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2000포인트에 이게 계속 안착되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은 뭐 2000포인트를 다시 테스트는 하고 가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오늘 2000포인트를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지수는 다시 한번 조정세를 또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 지금 코스피가 2030포인트 위에서 오늘 마감을 시켜준다면은 지수는 2080포인트까지는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제 시가가 뭐 2033포인트로 해서 시가 고가가 되어버렸었는데요. 2030포인트를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주도 섹터, 뭐 철강, 그리고 철강 섹터들의 반등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어제는 조금 철강업 섹터들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2030포인트를 일단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조금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외국인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2030포인트를 쉽게 열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최근 들어서 4거래일 동안 2030포인트를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 외국인 투자들이 계속 지속된 콜 매도 포지션과 선물 매도로 쉽사리 지수를 올리지는 못했었는데요. 바로 여기서는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또 IT와 운수 장비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짐으로써 지수에 대한 밴드 제한폭을 좀 걸어둘 수 있었다는 거죠. 더불어서 지금 해외 증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우존스의 차트를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연고점을 계속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그 다우존스의 움직임상 놓고 보면은 살짝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좀 시세 탄력이 좀 둔화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사흘간 우리 그 다우존스는 강한 흐름 속에 계속 장대 양봉들을 많이 그려놨습니다. 여기는 지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고요. 또 경제 지표들이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조정 그 이상의 의미를 사실은 부여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시장은 일시적인 조정은 글로벌 증시에서 받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이 상승 추세는 아직 꺾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는 제가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뭐 글로벌 증시들이 전반적인 뭐 반등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좀 유입되고 있고 이 유동성은 계속해서 시장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동성 공급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시장이 어느 시점까지 지수가 올라온다면은 지수는 반드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조정을 받아야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도 다시 한번 도모할 수 있는 만큼 그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인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550포인트 제가 저항 구간 때 계속 이야기를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코스닥도 지금 530포인트에 대한 안착은 시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가파른 속도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정도는 신자리를 보여준 이후에 다시 55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코스피 이제 수급 주체를 놓고 보면요, 투신권들 쪽에서는 지속된 거래소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투신권들보다는 뭐 외국인들은 좀 뭐 다소 파생 포지션에 좀 입각한 투자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투신권 쪽에서 지금 매도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화학과 철강 업종입니다. 그렇다면은 지수가 다시 위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화학 업종과 철강 업종들이 반등이 나올 경우, 이때가 바로 지수 반등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화면에 그 업종별 그리고 일별 동향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강 섹터를 한번 놓고 보면요, 계속해서 투신권들의 매물 압박으로 해서 지수가 계속 눌림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철강 업종들 분명히 중국 쪽에서 양회에서 뭐 부동산 이야기도 나오고 서부개발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철강 섹터들에 대한 반등 모멘텀은 일단 충분하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제가 뭐 운수장비 업종은 뭐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더욱이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이, 코스닥 쪽에서는 차라리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업종만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는 소외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셀트리온이 지금 액면 병합 때문에 거래 정지는 되어져는 있지만, 그 거래 정지가 이제 3월 22일 날에 풀릴 경우 시장의 상승 탄력은 더 붙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 우리 시장 상황에서는 지수는 오히려 더 올라갈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다소 지금 시장이 조정은 양상을 보여준다면은 이에 탑승하지 못했던 시장의 상승에 같이 가지 못하셨던 투자자분들이라면 오히려 지수의 2000포인트를 테스트를 하는 것을 보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유효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모든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